창의력 사고의 대가인 에드워드 드 보노는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재능이 아니다.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또 생각의 혁명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 로저분 웨흐는 창의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네요. 로저분 웨흐. 네.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 수학이나 과학은 아주 최고인데 네. 되게 높아요. 그런데 창의성은 OECD에서 최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조금 달리하면 결과가 엄청 좋아질 텐데 네. 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그렇죠. 이유도 있을 교육이 겁니다. 없죠. 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이 창의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컨설팅을 하는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트리즈의 신정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상적인 시스템 모양 노 시스템이래요. 많은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신다면 과연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기능을 팔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찌 알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귀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상성을 추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모두들 새해가 되면 다들 새로운 목표 세우시죠? 개인들은 막 살을 빼야지, 아니면 성적을 올릴 거야, 그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뭔가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목표를 세우는데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마 1년 전에도 비슷한 목표를 또 세웠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과연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변화를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재밌겠죠? 네.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요. 밝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에는 저기 멀리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는 왜 여기에만 있니?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밝은 곳이잖아 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항상 밝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아니면 내가 익숙한 곳에서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음만큼 몸에 안 따라주는 그런 변화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상성을 추구하라잖아요. 그러면 이상성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 이야기로 이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국의 그 사상가 중에 노자란 분이 있어요. 무의자연을 위주로 해서 뭔가 도가의 사상을 정립한 분인데요. 그가 지은 그 도덕경의 1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글 적어왔어요. 네.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꽂혀 있으나 그 바퀴에 비어 있음 때문에 수레로서의 쓸모가 있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나 그 그릇에 비어 있음 때문에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 그 방에 비어 있음 때문에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으로써 이로움을 얻는 것은 비어 있음이 쓸모를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방금 본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 같아요? 있음, 비어 있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쓸모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있음, 존재 자체에 너무 집중해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쓸모를 만드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뭔가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 그것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공부하는 트리지라는 이론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트리지에서 이런 거를 이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용분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상성을 어떻게 하면 무한대로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무한대로 보내려면 효과를 점점점 키울 수도 있겠지만 다들 그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좋은 건 뭘까요?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야,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스템의 진화의 패턴을 잘 조사해 봤더니 이러한 이상성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진화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무엇일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뭐다? No 시스템. 그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but the function is performed. 기능은 되는 상태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상적인 시스템은 뭐야? No 시스템이래요. 많은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키보드는 뭘까요? 당연히 노 키보드죠. 하지만 뭐는 돼야 돼요? 키보드에 기능은 돼야겠죠. 가만히 보시면 우리 옛날에 쓰던 핸드폰 어때요? 다 키보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런 가상의 이런 키보드를 있다가 없다가 하는 상태로 노 키보드로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열쇠는 뭘까요? 당연히 노 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뭘 쓰죠? 스마트 키. 이게 지문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번호로도 누르고 요즘 나오는 좋은 차는 어때요? 다가가기만 하면 그냥 열리죠. 옛날에 그게 열쇠였으니까 스마트 키라고 불러줄 뿐이지 열쇠는 사라진 거예요. 열쇠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 노 키였다라는 거죠. 다른 예를 볼까요? 자, 여러분 주머니 안에 현금 있으세요? 가장 이상적인 캐시는 뭘까요? 너무 쉽죠. 노 캐시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다 신용카드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을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싶다면 그것 앞에 노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런 이상적인 방향을 정할 때 노 시스템을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번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 이야기, 고객은 기능을 산다라는 이야기로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고객에게 무엇을 팝니까? 저는요. 식기세척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럼 고객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식기세척기를 사지요. 아니, 내 질문은 그게 아니라 도대체 왜 고객이 너한테 그걸 사냐는 거야. 그래요? 아마 가족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닐까요? 아마 시간 절약하려고 사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 보이려고 사는 거 아닐까요? 맞아. 그게 바로 네가 파는 것이어야 돼. 고객은 있잖아. 너한테 절대 시스템을 사는 게 아니야. 뭘 사는 거야? 너의 기능을 사는 거야. 뭔가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너는 그 시스템에 집중해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들도 이렇게 고객에게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파는 형태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유명한 백과사전 이 브리테니커 아시죠? 아세요? 아마 잘 사는 집에서는 다 이런 거 한 질쯤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2012년 3월 1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브리테니커의 CEO가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종이책을 출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브리테니커 회사가 망했을까요? 아니죠. 백과사전을 파는 대신에 뭘 팔겠다? 백과사전의 기능을 팔겠다라고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테니커 홈페이지에 가보면 Trusted Information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요, 백과사전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검증된 정보를 파는 그것의 기능을 파는 회사로 변신을 했어요라고 얘기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카우지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CEO인데 이 폐간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날이 슬픈 날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요, 풀리 디지털 회사로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라는 거죠. 노 시스템을 하면서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을 파는 형태로 변신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신다면 과연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기능을 팔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고객은 무엇을 산다? 기능을 산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에서의 목적도 고객에게 어떤 기능을 팔 것인가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나의 노후 시스템을 달성하고 고객에게 어떤 기능을 팔까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팁으로 드리는 게 이 세 번째 이야기 주저없이 슬쩍 하라는 거죠. 자, 이 스티브 잡스가 다양한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뭔가 이 굿 아티스트는 카피를 하고 그레이트 아티스트는 스틸을 한대요. 훔친대요. 훔친다는 게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것으로 승화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랬어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것들을 훔쳐서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슬쩍할 게 있나? 저기서 슬쩍할 게 있나? 살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슬쩍이라고 그래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카드도 만들었어요. 과거의 천재들이 생각을 했던 다양한 발명 원리들을 이런 주변의 사례들을 빗대어서 나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죠. 와, 여기 보는 거 쪼개기라는 원리네요. 칼도 쪼개져 있고 이런 퍼즐 매트도 쪼개져 있네요. 피자도 쪼개져서 좋은 게 있나요? 과연 나는 무엇을 쪼개볼까? 그들이 만든 이런 쪼개는 지혜를 나만의 지혜를 어떻게 만들어 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다양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가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슬쩍북이에요. 그들이 슬쩍한 지혜를 보고 우리도 한번 슬쩍 해볼까라는 건데요. 이 책에 실린 그림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아이는 이상적인 질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저기 있죠. 신호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의 기능인 사고가 어떻게 안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죠. 그래서 얘가 활용한 슬쩍 원리는 뭐냐면 대신하게 만들기예요. 과연 무엇이 대신하게 만들면 신호등이 없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안에 작은 신호등을 그려놓은 거예요. 차마다 이런 작은 신호등이 하나씩 있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서고 멈출 때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분명히 신호등은 없어질 거예요. 자, 이 아이 때문에 없어질 거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무엇을 없애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있어요. 뭐냐? 감동의 기억 창고에 있는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감동의 기억 창고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와, 여기도 슬쩍이 있었네. 여기도 슬쩍이 있었네. 와, 이것도 노후 시스템이야. 등등등. 여러분만의 창고를 채웠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멋진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나의 이상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과연 나의 노후 시스템은 무엇일까? 과연 고객에게 어떤 기능을 팔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나만의 이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이상적인 목표의 달성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라 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저희가 본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얘기할 때 트리즈 닥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네. 닥터란 말도 좀 되게 특이한데. 네, 네. 그리고 또- 트리즈는 더 생소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강연을 많이 다니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오는데 보니까 응원대장 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청중들을 끄는 뭐 그런 것도 갖고 네. 계시고. 네. 이상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인문학인 줄 알았거든요. 이상성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상성에 정말 그 현장에 쓸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죠? 이상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 멋진 답을 찾고자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멋진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멋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멋진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멋진 질문을 가지려면 문제 해결의 목표가 명확해야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도 어떤 기업의 컨설팅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목표가 바로 서지 않거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경우에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런 이야기들 잘게 쪼개서 각각의 미션으로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조직들이 자기들이 명확한 목표를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뭔가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야, 이게 맞는 목표야? 그 틀 안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죠. 왜? 우리 부장님은요, 우리 사장님은요, 그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가서 야,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향도 좀 가봐. 이런 방향은 어때? 이런 생각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자신 있게 예. 자기 PR까지도 합쳤어. 지금 얘기하신 중에 제가 이제 마케팅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노 시스템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꽂혀 있는데요. 네. 그 지금 현재 노 시스템식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많은 이미 것들이 와 넣을 있죠. 수 있는 많이 와 네. 있죠. 그렇죠. 예.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적일 텐데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분명히 많은 것들이 네. 그런 패턴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신용카드 예를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네. 신용카드의 미래는 뭘까? 그것이 사라지는 거. 하지만 그것의 기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간편 결제 무슨 페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미래는 뭘까? 지금 고민하면 미래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삼성페이의 애플페이의 LG페이의 미래는 뭘까? 그것이 없어지고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것의 기능이 기능을 살아나는 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빨리 찾는 이유가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똑똑해서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내가 남들보다 멋진 질문을 빨리 찾으면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좋은 질문을 찾느냐가 어떻게 하면 멋진 아이디어를 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제품 개발이든 비즈니스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도 버튼을 없앴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없애는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자기 이름 앞에 노를 붙여보는 거예요. 과연 내 조직에서 제가 신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네. 조직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신종어는 뭘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당연히 노후 신종어죠.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의 아이러니하네요. 기능은 네. 알아서 됐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들이 맨날 얘기하시죠. 야, 쓰잘데기 없는 거 사지 마. 그게 말이 뭔 말이에요? 야, 정말 중요한 거는 기능이니까 네가 원하는 기능을 할 것만 사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보면서 이거 굳이 사야 돼. 이거 굳이 사야 돼.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거야?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든 서비스를 만들든 간에 항상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아온 교육 시스템, 노 시스템이어야 할 텐데, 노 네. 교육 시스템이어야 그렇죠. 할 텐데, 그 안에는 사실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내면화된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탈피하고 네. 말씀하셨던 어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내가 이상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네. 그 지혜로운 질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 질문을 찾는 방법 중에 정말 멋진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 시스템과 연관되는 건데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을까? 컨설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낼까? 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물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 할수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막 쌓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주변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 짧은 질문을 만들어 보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보여드린 우리 아이들의 그림 보셨죠? 신호등을 보면서 신호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신호등이 무슨 기능을 하지? 아, 사고를 막아주는 거네. 근데 신호등을 세우려면 자연도 파괴해야 되고 거기에 부딪히면 차도 사고가 나면 별로 안 좋잖아. 그것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그런 생각을 하더니
차 안에 작은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말씀대로 뭔가 멋진 질문을 찾아보려면 내 주변을 슬쩍 하면서 멋진 질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질문을 만들면 그래 그거 정말 멋진 질문이네 네가 해라.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질문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엄청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저 멋진 질문 있어요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저 중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 멋진 질문을 함께 만들자. 질문을 만드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멋지다 해주고 그 질문의 풀을 만들어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뭔가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야 정말 멋진 질문이다. 우리가 언젠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칭찬해주고 독려해주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네. 이 지하철역에 가보면 네. 피아노 건반 같이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칼로리가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좀 제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지금 트리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카드를 보니까 네.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도 돼 있고 네. 뒤에 뒷면에 보면 활용사례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창의력 교육이 굉장히 이로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아이들은 이미 창의적이라고 해서 네네. 그런 규정화된 방법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런 꼬마들을 막 접해봤더니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야 너는 창의적이니? 아이들이 시무룩해요. 뭔가 시킬까 봐. 괜히 그걸 증명해야 될까 봐. 그런데 아이들한테 자 세상 안에 있잖아. 이런 다양한 슬기로운 토끼들이 있어. 근데 첫 번째 토끼는 보는 곳마다 쪼개는 토끼야. 이 토끼가 발명한 게 뭐가 있나 볼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쪼개져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어. 그다음에 물어봅니다. 자, 이 토끼가 발명한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뭔가 쪼개어서 좋아진 걸 살펴봐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의 식판도요. 이렇게 쪼개져 쪼개져 있어요. 있죠. 음식이 섞이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옷장도 그렇고요. 저기 창문을 보니까 블라인더도 쪼개져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올리고 내릴 수가 있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너도 이 토끼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차를 발명해 볼래? 그럼 아이 머릿속에는 차를 쪼개면 뭐가 좋아지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손을 들고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있잖아요. 차를 쪼개가지고 아빠 혼자 출근할 때는 앞부분만 가고요. 우리랑 여행 갈 때는 뒤가 결합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주변의 걸 탐색한 다음에 상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트리즈는 과거의 수많은 특허를 분석해서 천재들의 어떤 그렇죠. 문제 예. 해결 방법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방대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까,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만들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슬쩍슬쩍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아이들이 만든 그 많은 그림들을 저희가 추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슬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든 멋진 책. 그러니까 누가 다용도라고 했는데 네. 냉장고에다 우리가 자석으로 붙이는 거 있죠. 그걸 그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고 그게 크리에이티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남들에게 이상성을 얘기하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성은 뭐예요? 저의 이상성은요. 네. 저는 확고합니다. 문호동 고인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다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목표가 있으니까 야 올해는 나의 이상성이 얼마큼 높아졌지? 올해는 네. 내년에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조금씩 다가가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 갈 때도 등대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호동 고임금의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가다 보면 분명히 그런 종착지에 다다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성이 우리 모두의 이상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트리즈의 신정호 대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 우리 파랑새라는 동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 시대에는 현재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일컫는다고도 네, 하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거나
정신적인 성장이 좀 더딘 분들한테 나타나고요. 근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군요. 네. 행복을 우리들은 가끔 이렇게 미래로 유예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재 지금의 삶을 여러분 충실히 잘 누리시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